자, 이러면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랑 번리의 경기는 2대2 무승부로 끝이 나게 되네요. 일단 뭐 자세한 얘기, 뭐 전술 얘기 하기 전에 일단 지금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아모림 경질 이후에 바로 이어진 첫 경기였다는 점. 그리고 지금 데런 플래처 체제,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 임시의 임시 감독, 진짜 임시 감독이 오기 전에 그 임시의 감독이 지금 맡고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자면은 저는 오늘 경기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아예 기대를 안 하고 보긴 했습니다. 농담이 아니라 진짜 아예 기대를 안 하고 봤어요. 뭐 내용적으로, 그리고 사실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자면은 결과도 사실 엄청 안 좋을 수 있다라는 각오를 하고 본 편이기는 해요. 오늘 경기 같은 경우는. 그런데 오늘 경기가 물론 2대2로 비긴 점이 매우 아쉽기는 하지만, 그것도 뭐 울버햄튼, 리즈, 번리 이 세 팀한테 내리 물을 사면속으로 캐긴 했지만은 그래도 내용적으로 좀 괜찮은 면들이 있었다. 오늘 데런 플래처가 생각보다 자신의 그런 전술적인 자아, 생각들 이런 것들을 경기에 좀 많이 녹여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보여지는 화면이 이 전술판이 최종 포메이션이거든요. 맨유가 4-4-2를 썼죠. 최종적으로. 후방에 백포, 가운데에 2명의 미드필더, 양쪽으로 벌려있는 윙어들, 그리고 최전방에 투톱. 이런 식으로 맨유가 4-4-2를 썼는데 이 최종 포메이션 외에도 그냥 전체적으로 봤을 때 플래처의 전술, 바라보고 있는 그런 철학 자체가 굉장히 좀 클래식했습니다. 뭐랄까? 개인적으로는 약간 향수가 불러일으켜지는? 맨 처음에 들고 온 이제 플랜 A 선발 포메이션은 4-2-3-1이었습니다. 최후방 골키퍼 세누 라메스, 그 앞에 백포, 왼쪽 풀백 쇼, 오른쪽 풀백 달로, 그리고 리산드로 마르티네스랑 헤븐의 센터백 듀오, 그 앞에 우가르테랑 카세미루가 투볼란테를 만들고요. 그리고 이 선수, 야, 브루노는 진짜 사람인가 싶습니다. 물론 좋은 의미로. 아니, 부상 때문에 사실 오늘 경기도 출전이 불투명한 상황이었잖아요. 출전 자체가. 근데 기어코 나왔어요, 선발로. 그러면서 아모림 체제에서 항상 3선으로 뛰었던 브루노가 본인의 원래 자리 10번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로 돌아왔죠. 문제는 이 다음인데, 제가 오늘 경기를 보면서 플래처가 좀 자기의 전술이나 생각을 좀 팀에 입히려고 했구나, 적용하려고 했구나, 이게 느껴진 게 이 포인트입니다. 4-2-3-1을 쓰는데 양쪽 윙어들을 정발 윙어를 배치를 했어요. 왼쪽에 왼발잡이 도르구, 오른쪽에 오른발잡이 쿠냐, 이렇게 두 선수가 모두 정발 배치됐죠. 사실 이게 뭐 당연히 아예 없는 일은 아니지만 최근의 현대 축구에서는 약간 흔한 일은 아니긴 합니다. 최근의 현대 축구는 좀 어떤가요? 역발 배치를 더 많이 쓰죠.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안쪽으로 좁혀서 인사이드를 차지할 수 있는 공격수, 뭐 인버티드 윙어. 물론 감독마다 다르지만 이제 중앙을 위주로 하는 그런 전술을 쓸 때 단순히 이제 10번 공격형 미드필더만 있기에는 이 공간이 생각보다 넓다 보니까 양쪽에 있던 윙어들을 안으로 좁히면서 이 중앙 쪽에 조금 더 힘을 실어주는, 그리고 특히나 이제 양쪽에 배치된 선수들이 드리블 돌파 능력이나 이런 게 좋을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박스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득점을 노릴 수 있는 이런 식으로 역발 배치를 요즘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게 과거에는 좀 달랐어요. 과거에는 사실 정발 배치가 기본값이긴 했죠. 왜냐면은 윙어의 역할이 옛날에는 뭐 당연히 득점을 하면 좋지만 이 측면 라인에서의 크로스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크로스를 올리기 위해서는 당연히 정발 배치가 유리하죠. 그랬던 게 이제 현대축구에 들어와서는 그 크로스의 역할을 좌우 풀백들이 맡고, 이 선수들, 윙어들은 조금 더 인버티드해서 안쪽에서 중앙에 좀 힘을 실어주는 역할로 바뀐 겁니다. 근데 오늘 경기 같은 경우는 플래처의 맨유는 뭐랄까, 그런 클래식함이 돌아온 느낌이 들었어요. 실제로 오늘 도루구 같은 경우도 뭐 본인이 오른쪽에서 있었던 그 느낌, 드리블 돌파를 하면서 안으로 막 들어오는 느낌보다는 역시나 정발 배치가 됐기 때문에 이 측면 깊숙하게 들어가서 컷백이나 크로스를 계속 중앙으로 찔러줬죠. 근데 이렇게 왼쪽에 비해서 오른쪽 쿠냐 같은 경우는 플래처가 그래도 좀 신경을 쓴 것 같기는 합니다. 왜냐면은 쿠냐랑 도루구가 완전히 똑같은 역할은 아니었거든요. 도루구가 이렇게 측면 넓게 벌려서 측면 터치라인 타고 들어가는 거에 비해서 쿠냐 같은 경우는 이제 양쪽이 다 정발 배치되다 보니까 혼자 넓은 공간을 좀 커버해야 되는, 그것도 부상에서 복귀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브루노 페란데스한테 좀 부담이 될 수 있다 보니까 쿠냐를 그냥 안쪽으로 많이 좁혀놨습니다. 그러면서 거의 브루노 페란데스랑 쿠냐가 더블10, 2명의 공격형 미드필더로 운용이 됐어요. 그러면서 오른쪽 윙포워드 자리는 아예 그냥 비워놓고 가끔씩 이제 달로가 깊이 올라와서 혼자 아이솔레이션 되는, 그러면서 쿠냐 같은 경우는 오른쪽 윙이 아니라 브루노 페란데스랑 거의 비슷한 동선에서 많이 움직이는 프리롤에 가깝게 움직였죠. 그래서 실제로 이런 장면들 보면은 쿠냐가 오른쪽 윙에만 있는 게 아니라 안으로 진짜 깊이 들어와서 심지어 브루노 페란데스보다 더 왼쪽에 붙어서 도루구 쪽에 있는 그런 왼쪽 공간에 가까이 붙어있는 느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양쪽 윙, 정발 윙들의 활용법은 이랬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전반전까지의 맨유는 물론 수비 장면들도 불안하긴 했지만 공격 장면에서 굉장히 아쉬운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어떤 부분이 아쉬웠냐? 예전에 이제 플래처 전술 분석 영상에서 한번 말씀드린 거긴 한데 플래처 같은 경우는 의외로 위쪽에 있는 그 스트라이커를 아래로 내리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 왔거든요. 그러면서 공격을 할 때 한 번 이쪽을 거쳐서 지나가는 경우들이 보였습니다. 근데 오늘 전반전 경기가 실제로 그런 장면들이 있었어요. 맨유가 이제 중앙에서 공격을 할 때 한 번 세슈코를 거쳐갔습니다. 근데 세슈코 같은 경우가 막 터치가 아름답다, 잘 된다, 자기한테 발밑으로 볼이 왔을 때 그걸 잘 잡아주고 잘 빼준다, 이런 느낌의 선수가 아니다 보니까 자기한테 볼이 왔을 때 터치가 많이 튀었어요. 아니면 좀 불안했거나. 그러다 보니까 맨유가 이제 역습 상황이나 속공 상황에서 빠르게 위로 올라가려고 했을 때 세슈코한테 이 볼을 전달해 주니까 그거를 불안한 키핑으로 인해서 번리한테 그대로 뺏기는, 그러면서 다시 역습을 맞는 이런 장면이 좀 몇 번인가 반복이 됐었죠. 그래서 저는 사실 그 이전에 플래처 전술 분석 영상에서 세슈코가 아니라 지르크지를 선발로 내세우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했었거든요. 왜냐면 지르크지 같은 경우가 그래도 그런 볼을 돌려주는 플레이, 터치 부분 이런 거에서 좀 장점이 있는 선수다 보니까 물론 속도는 좀 느릴 수 있지만, 근데 플래처가 이 전반전 상황을 보고 곧바로 세슈코에 대한 전술 수정을 했던 것 같아요. 이제 공격을 할 때 후반전 때 세슈코를 안 거쳐갔습니다. 그냥 세슈코는 위쪽에 있으면서 상대 라인 타고 들어갈 준비만 했고요. 이 한 번 거쳐가는 플레이 이런 거는 아예 안 하거나 롱패스로 그냥 쭉 전환하거나 아니면 거쳐가야 된다면은 브루노 페르난데스를 통해서 거쳐갔죠. 그리고 사실 저는 이게 맞는 그림이라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그런 거쳐가는 역할에 세슈코가 잘하는 편도 일단 아니고 이렇게 안 거쳐가니까 공격의 전개가 훨씬 안정적이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선수 얘기를 해야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까지를 담당하시는, 양심상 은은 빼고 tit 까지를 담당하시는 브루노 페르난데스. 이게 브루노지. 아, 이런 애를 지금까지 삼선에다가 세상에. 그 예전부터 그랬지만은 브루노 같은 경우는 그냥 이 선에 배치를 했을 때 앞쪽으로 찔러주는 패스의 질 자체가 너무나 좋습니다. 근데 그거를 넓은 공간을 얻었을 때뿐만이 아니라 진짜 좁은 공간, 상대가 나한테 붙어왔을 때, 그리고 심지어 내가 보내주려는 그 패스 타깃이 마크를 당하고 있을 때조차 그 보내주는 패스가 질이 좋아요. 이게 사실 진짜 어렵잖아요. 그리고 저는 이게 이전에 그 아모림의 3-4-2-1 포메이션이랑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전 3-4-1 포메이션이죠. 물론 이제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3선에 배치되면서 가끔씩 이제 공격 전개하러 위로 올라가는 경우도 있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더블10 10번 미드필더 2명이 누구였습니까? 뭐 쿠냐라든지 뭐 도루구, 은베모, 뭐 마운트, 아마드 이런 선수들이었는데, 물론 각자 장점이 있는 선수들이고 잘하는 게 있는 선수들이지만은 이들이 뒤에 있을 때 스트라이커랑 뒤에 브루노 페르난데스를 놔뒀을 때 스트라이커는 보장받는 찬스의 질이 너무나 다르다고 생각해요. 오늘 브루노는 또 어시까지 정립을 했죠. 그 후반전의 장면인데 이 플래처가 후반전에도 이제 전술 교체를 좀 했던 게 뭐가 있었냐면은 쿠냐를 안쪽으로 돌리고 브루노를 측면으로 뺐었습니다. 물론 이제 측면 넓게 벌려있는 윙어는 아니었지만은 둘의 위치를 조금 스위칭을 가져갔는데 이 브루노가 오른쪽에서 볼을 잡아서 상대 박스 안 공간, 그것도 굉장히 좁은 공간에서 라인을 부수고 들어가는 세슈코를 발견하고 기가 막힌 킬패스 그대로 세슈코가 받아서 상대 골문을 꿰뚫는, 진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브루노 페르난데스를 이 선으로 배치했을 때 가장 기대하는 그런 그림이 오늘 경기에서 나왔어요. 윗선에서 보여주는 그런 기회 창출 능력. 오늘 전반적으로 세슈코가 기회를 좀 굉장히 많이 받았죠. 특히나 이제 공중볼, 크로스, 본인이 이제 헤더로 돌려놓는 플레이에서 많은 장점을 보여줬는데 오늘 경기는 이제 정발 배치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양쪽 윙어들을. 근데 이 두 선수가 막 안쪽으로 막 좋은 크로스를 올려줘서 세슈코가 막 크로스를 받아서 헤더를 했다? 이런 그림은 진짜 많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어떤 게 많았냐? 측면으로 빠진 브루노나 올라온 카세미루나 뭐 양쪽 풀백 이런 쪽에서 크로스를 많이 올려줬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위협적이었던 거는 역시나 이 선에서 볼을 잡았던 브루노 페르난데스의 킬패스였다. 참 뭐라고 해야 될까, 브루노 같은 경우는 항상 고맙다라는 생각이 팬중 한 사람으로서 먼저 드는 것 같아요. 사실 오늘 경기 같은 경우가 되게 뭐 분위기도 감독 경질 때문에 어수선하고 실제로 경기가 그랬지만은 그런 어수선할 수 있는 상황에서 본인이 부상이 뭐 완치되지 않았어도 경기를 뛰겠다고 나온 거, 이게 참 감사하다. 아, 그리고 4-2-3-1 이렇게 투볼란테 쓰니까 역시나 이제 뭐 브루노도 그랬지만 살아난 선수가 한 명 더 있었죠. 이 우가르테. 야, 오늘 우가르테 날아다니던데? 그 이전부터 약간 징조는 있었습니다. 뭐 아모림 때 원볼란테 이렇게 쓸 때는 정말 이제 압박도 많이 당하고 빌드업 책임 이런 것도 크다 보니까 안 좋은 모습 보여주다가 아모림 때도 옆에 카세미를 놓고 투볼란테 이렇게 세우면은 나쁘지 않았거든요. 근데 오늘 경기처럼 아예 진짜 4-2-3-1 투볼란테를 쓰니까 뭐 옆에 보조해주는 선수들, 심지어 산미들 이런 환경이 좀 갖춰지니까 우가르테가 정말 자유롭게 날아다녔습니다. 뭐 때로는 본인이 볼을 끌고 미드필드 진영에서 전진하는 그림도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맨 처음에 이제 우가르테를 영입했을 때 좀 바랬던 그런 것들, 이 높은 활동량으로 상대의 전진을 좀 틀어막는 리커버리, 우리가 잃어버린 소유권을 되찾아주는 그런 플레이, 이것도 오늘 경기에서 보여줬죠. 그리고 저는 역시나 이런 식으로 우가르테가 자유롭게 뛰어다닐 수 있었던 거, 이거는 예전에 투미들에서 브루노 페란데스, 카세미로가 같이 있는 3미들 체제로 바뀐 게 제일 크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가르테의 개인 폼도 당연히 있겠지만 예전이었으면 그 3-4-1 체제였으면은 내가 뭐 전진 패스를 넣어야 된다는 불안감, 그러면서 수비도 해야 되고 내려갈 땐 빌드업도 해야 되고 이런 역할들에서 벗어나서 어차피 그런 거는 뭐 브루노나 카세미루나 이런 선수들이 해줄 거니까 아 그럼 나는 많이 뛰어야지, 상대를 틀어 막아야지, 이런 적은 역할의 우가르테가 우리가 보기에는 훨씬 좋다. 그리고 이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앞으로 뭐 백포, 뭐 4-3-3이 됐든 4-2-3-1이 됐든 이런 시스템, 좀 미드필드의 숫자가 갖춰지는 시스템을 쓴다면은 앞으로 우가르테도 충분히 자기 1인분을 해줄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후반전 교체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물론 오늘 경기 이제 2대2로 비기면서 뭐 어떻게 얘기하면 승점 드랍, 승점을 많이 못 챙기긴 했지만은 제가 오늘 경기를 보면서 조금 긍정적으로 느꼈던 거, 교체가 납득이 됩니다. 이제 선수가 바뀌고 들어오는데 그게 뭐 단순히 이전에 뭐 있었던 것처럼 전술이나 시스템이 그대로 있고 그거에 억지로 선수를 끼워 맞추는 뭐 마운트 윙백, 은베모 윙백 이런 게 아니라 상식적인 교체들이 눈에 보였던 거, 아니면 시스템 변화를 위한 그런 교체가 있었던 거, 저는 이게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부상 복귀해서 얼마 되지 않은 브루노 페란데스를 빼고 메이슨 마운트, 에이든 에븐을 빼고 레니오로,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쿠냐를 빼고 지르크지, 카세미루 나가고 마이노, 이렇게 교체를 하면서 시스템 변화가 좀 일어났죠. 어떻게 바뀌었냐? 뭐 후방의 백포는 그대로 있고 마운트를 오른쪽 윙, 마찬가지로 도르구가 왼쪽 윙, 우가르테랑 마이누가 미드필더, 그리고 오늘 폼이 좋았던 세슈코를 안 뺐고요. 그대로 스트라이커 자리에 놔두되 그 옆이나 조금 뒤에 지르크지를 놨습니다. 사실 교체를 한다고 하면 세슈코를 빼고 지르크지가 들어와서 그대로 뭐 4-2-3-1 유지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는데, 플래처가 오늘 세슈코가 2골, 멀티골을 넣은 상황이다 보니까 세슈코를 안 뺐어요. 심지어 경기 중에 폼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게 눈에 보였거든. 그래서 세슈코랑 지르크지의 투톱을 놓는, 맨유 팬분들이라면 좀 굉장히 가슴이 좀 웅장해지는 4-4-2, 심지어 정발 4-4-2가 나왔죠. 왼쪽 윙은 둘 다 정발이고 위에 투톱, 후방에 백포,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클래식한, 사실 저는 경기 결과를 떠나서 그렇게 나쁘게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정발 윙어들이 넓게 뛰되 그 뒤를 부분적으로 풀백들이 서포트하고요. 이 두 명의 투톱 중에서 한 명은 라인을 타면서 기다리고 상대 센터백들이나 풀백 사이에서 계속 라인 브레이킹을 시도를 하면서 뒤쪽으로 상대 수비 라인을 물리게 만들고, 반대로 또 한 명은 아래로 내려오면서 미드필더진에 많이 관여하는, 이런 서로 반대된 움직임을 통해서 상대 수비 라인에 좀 혼란을 불러일으키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운영을 했을 때 상대 수비 라인이 좀 벌어지는 효과가 나오는, 이 틈을 타서 볼을 측면으로 뺐을 때 왼쪽이나 오른쪽이나 이 볼을 잡아서 가운데 박스 투입을 노리는 이런 그림인데, 지금까지 아모림 체제에서 지르크지랑 세슈코를 투톱으로 넣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투톱 그림에서 좋았던 기억이 딱히 없거든요. 근데 오늘 이 4-4-2 같은 경우는 물론 지르크지의 뭐 활동량이라든지 뭐 세슈코의 터치라든지 이런 아쉬운 부분들은 분명히 있었지만 그래도 이 둘의 선수 특성, 역할이 꽤 분담이 괜찮았던 것 같다. 자기들 잘하는 걸로 약간 배치를 한 느낌이 든다. 뭐 자기가 생각하는 전술, 이거의 선수의 특성을 고려 안 하고 끼워 맞추는 게 아니라 짧은 시간이지만은 그래도 임시 감독인 플래처가 각자의 역할을 좀 주려고 한 그런 생각한 느낌이 들어서 그래도 이 구성이 나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뭐 당연한 얘기지만 이게 첫 경기이기 때문에 그거를 감안을 하고 또 임시 감독인 체제, 이 좀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럼에도 번리한테 2대2로 또 승점을 드랍한 거, 이거는 뭐 마냥 기뻐할 일은 당연히 아니죠. 일단 백스리, 백포 이거를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하다 보니까 여전히 수비 라인들이 정신을 못 차리는 게 눈에 보입니다. 아무리 뭐 상대 공격수가 뭐 좋은 슈팅을 날렸다, 박스 안으로 잘 들어왔다 이런 게 있어도 뭐 수비수들이라든지 아니면 아래에 있던 뭐 카세미루나 수비를 도와주러 내려오는 미드필더들, 이런 선수들이 너무 공간을 좀 쉽게 내주는 게 반복이 돼요. 전반전에 나왔던 그런 헤븐의 자책골, 이것도 사실 자책골 장면은 헤븐에서 비롯되기는 했지만은 그 이전에 이 오른쪽 하프 스페이스를 이렇게 쉽게 내준 거, 상대가 침투할 수 있는 공간을 준 거, 이게 제일 사실 1차적인 문제죠. 헤븐 맞고 볼이 이게 골문 안으로 빨려 들어갔다? 이건 진짜 뭐 불운의 영역이고, 애초에 이 공간을 쉽게 내줬으면 안 됐다. 아, 그리고 한 명만 더 얘기하자면은 뭐 좋은 얘기로 오늘 맨유의 마지막 교체가 우가르테를 빼고 마운트를 이제 미드필더로 돌린 다음에 또 다른 맨유의 어린 선수 레이시를 이렇게 오른쪽 윙으로 내보냈거든요. 와,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그 레이시가 이전에도 나왔을 때 번개 같은 왼발 슈팅 이거를 보여준 적이 있긴 했는데, 와, 오늘은 그 임팩트가 개인적으로 더 셌던 것 같아요.
저는 이것도 좀 굉장히 지능적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경기 내내 이제 오른쪽에 정발 윙어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뭐 쿠냐가 됐든 마운트가 됐든 아니면 아까 브루노 페르난데스를 오른쪽 윙으로 돌린 것도 그렇고 다 정발 윙어들을 오른쪽에 뒀다가 마지막 막판에 왼발인 레이시를 넣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레이시가 이제 교체돼서 딱 들어왔을 때 이전의 선수들과는 움직임이 달랐죠. 이전의 선수들은 이제 바깥으로 치고 갔을 움직임을 레이시는 역발이다 보니까 안으로 쳤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전 선수들 때문에 적응하고 있었던 번리의 수비수들을 움직임을 꼬이게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레이시가 교체되어 들어오자마자 거의 직후에 왼발 슈팅 각도를 만들 수 있었죠. 거기서 이제 번개 같은 슈팅. 이게 골대를 맞고 튕겨 나오긴 했지만 정말 지능적이었다. 내가 볼 땐 선수 본인도 알고 있었을 것 같아. 이렇게 대담하게 안으로 치고 들어가고 슈팅을 한 거 보니까 아 이거 정발 때문에 계속 오른발잡이였다 보니까 상대 수비가 이거를 적응을 못할 것이다. 이거는 한번 내가 노려볼 만하다. 그래가지고 안으로 친 게 아닌가. 그리고 마지막에도 좀 많이 멀긴 했지만 위협적이었던 왼발 슈팅. 레이시가 보여준 이 두 번의 슈팅이 저는 임팩트가 굉장히 센 것 같아요.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조커로서의 플레이를 보여줬다. 참 뭐랄까 내가 맨유 팬이라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걸 수도 있는데 그 이상하게 유나이티드는 좋은 어린 선수들이 가만히 있으면 자동으로 생성이 됩니다. 물론 이제 유소년에서 좋은 코치 열심히 훈련 이런 거를 맡은 분들이 당연히 계시겠지만은 어려운 시기인데 좋은 선수들이 생성이 돼요. 뭐 이번 레이시 같은 경우도 그랬고 뭐 이전에 마이누도 그랬고 특히나 이렇게 좀 레이시처럼 한 번의 임팩트를 강하게 보여주는 선수들 이런 선수들을 좀 잘 키워봤으면 좋겠다. 특히나 이제 오른쪽에 역발 윙어라는 게 지금 가치가 되게 높잖아요. 잘 키우면은 또 이 선수가 잘 성장하면은 정말 팀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 뭐라 얘기하는 게 되게 조심스럽긴 하지만 그리고 계속 이제 정발 윙으로 놓다가 역발 윙 한 번 놓으면서 조커로서의 플레이 기대한 거 뭐 지난 얘기지만 지금까지 계속 뭔가 시스템 똑같이 쓰면서 이기고 있든 지고 있든 같은 그런 것들만 유지를 하고 있다가 뭐 안 좋은 결과가 나는 이런 것들을 계속 반복하면서 봤는데 그래도 뭔가 이런 것들이 상식선으로 받아들여지는 교체라는 거 우리가 봤을 때 어떤 의도가 있구나 납득이 되는 교체라는 거 저는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장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 뭐 4-4-2를 썼다 3미드를 썼다 이것보다도 어쨌든 이렇게 세슈코도 멀티골을 기록을 하고 레이시라는 선수의 가능성도 받고 브루노 페르난데스의 2선으로서의 플레이도 돌아왔고 진짜 결과 이겼으면 참 좋았다는 생각이 드는 경기였는데 뭐 아쉽지만은 아모림이 경질된 이후로 좀 맨유가 빨리 혼란의 시기를 수습을 하고 좋은 폼으로 또 돌아오기를 우리가 좀 기대를 해봐야겠습니다.